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학생들의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초등학교 때 한 1년, 1년 반 정도 갔다 오는 것이 앞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기는 하죠. 근데 그런 어떤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의대 열풍이 많이 부니까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계속 공부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이 중학교가 그 사춘기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참 부모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몰려다니고 또 게임하고 남자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또 통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전문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그런 증세가 더 심하죠. 정말 out of control. 이때 되면은 내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고 중학교 아이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이렇게 하고 얘 어떻게 하나? 의대를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의대는 멀어졌나? 막 이런 그 고민들 정말 대한민국 너무 의대 해야긴 해요. 꼭 의대가 아니라도 아이들 너무나 이렇게 그냥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 보면 옆에서 부모도 되게 딱하고 그렇죠. 그 아이들도 막 본인도 뭐라면 잘해보고 싶은데 현실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손을 놔버릴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부모가 보고 있으면은 정말 안타깝죠. 내가 내 자식을 볼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공부 빼고 다 잘하는 아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설령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평생 영어를 한번 좀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애가 좀 유학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부모들은 하기도 하죠. 이게 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이들도 이 중학교 1, 2, 3학년 요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방황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뭐가 딱히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또 부모 입장에서도 또 똑같이 마찬가지죠.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일부 공부 좀 아주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자존감이 너무나 무너져서 사실 공부 꼭 아니더라도 사실 평생 사는 게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공부로 통하고 성적으로 통하다 보니까 그 성적에서 최상위권이 아니면은 늘 좌절하고 이제 더군다나 부모가 잘난 경우에는 더 아이들은 괴롭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부모는 마찬가지지만 자식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너무 훌륭한 부모를 뒀을 경우에는 반항심이 더 강해지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면 우리는 모범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모범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범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한국식의 교육 제도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서양 사회에서는요 그런 거 과거의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식의 교육 거기에서 정답 찍기를 잘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찍기를 잘해서 정답을 맞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결코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성적 좋게 거둔 아이들이 성실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밥 먹고는 살지. 그죠?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한국 교육에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서양 교육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나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도 조금 웃기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습니다. 공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자랑스럽고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주장을 늘 합니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뭐 BTS라든가 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뭐 손흥민 이런 사람, 우리나라의 그 공부 방식으로 꼭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땅에서는 자기의 어떤 개성과 적성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중학교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꼭 방황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중학교 때 꼭 한번 최소 1년이라도 OSS 유학을 한번 경험을 하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때 유학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우선 첫째는요,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요, 서양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늘 칭찬합니다. 늘 칭찬하면서 너는 너야. 남하고 비교하지 마. 너는 너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거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비교하지 않죠. 저는 그게 서양 교육의 가장 우수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유치원서부터 저 박사과정까지 가면서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교육에서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비교를 많이 하죠. 어떤 뭐 엄치나 이런 어떤 그 상징성을 두고 얘는 이런데 너는 뭐하냐, 모든 거를 여기에다 비교를 하잖아요. 참 그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공부를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 뭐 모두가 불만이 많습니다. 사는데.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서 다 최고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다 최고를 상정해 놓고 이것과 비교를 하는 삶을 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이제 이 서양 문화나 서양 교육을 받다 보면은 너는 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인생을 사는 거다. 그거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칭찬을 해줍니다. 저는 이게 정말 서양 교육의 우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만 강요하지 않고 너의 잘난 점 항상 칭찬하니까 넌 이런 점이 훌륭해. 이 졸업식장에도 가보면요, 뭐 성적 우수상, 자원봉사 많이 한 상, 뭐 체육활동 많이 한 상, 분야별로 모든 아이들을 거의 다 상을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양 교육 받은 아이들의 특징은요,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다. 정말 자존감 하나는 끝내줍니다. OSS에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간 아이들이 비록 공부를 조금 못한 난이 있더라도 자신감, 자존감, 이거 하나는 아주 최고죠. OSS 교육에서도 자존감 살려주는 것을 최고로 중요한 우리의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 유학을 오면은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소득이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 영어가 성장하는 거는 키가 크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중학교 3학년까지의 키가 평생의 키, 남자는 뭐 고등학교까지도 조금 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어렸을 때일수록 키가 1년에 크는 키가 훨씬 크죠. 영어도 딱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가 영어 성장이 더 빠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가 제가 마지막 기회라 그랬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하면은 그 키가 크는 것만큼 평생 내 영어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내 평생의 무기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중학교 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인데
영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를 무기로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영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하고 이거는 삶의 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죠. 운전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운전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의 차이가 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학교 때 최소 1년이라도 투자를 하면 평생 영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떠세요? 마지막 기회인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중학생들이 유학을 오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영어 느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너무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게. 근데 중학생 때 오면 어떤 큰 특징이 있냐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많아.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생각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책 읽을 시간도 없어요. 점수 따는 책 이외에는 책 읽을 기회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막 뺑뺑이 돌리죠.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 1점이라는 거에 나는 참 그게 우습다고 생각하는 게, 그 1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1점이 아니에요. 물론 대학 가는 데는 의미가 있지. 대학 가는 데는. 근데 그게 시험에서 토시 하나 틀리면 점수 깎고 그런 1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시험은 그렇잖아요. 우리 제도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여기 와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부모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효자가 되고요. 또 부모들도 사실 좀 떨어져 있으면 내 아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적성과 취미 이런 걸 많이 찾고, 또 학교 수업 자체가 토론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수업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 보면 부모, 선생님 이런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생각을 못하게 개입을 하죠. 이렇게 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정답은 이거야. 외워라. 강요를 하잖아요. 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른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내다 보면은 학교 수업 자체가 토론 수업이고 생각하게 만들고 너의 생각을 늘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성숙해집니다.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이제 커가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유학을 오잖아요. 대학교 가는 게 우리에게는 지상의 목표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학은 누구나 갑니다. 이제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학은 누구나 갑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도 대학 못 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면 그것도 더 좋은 대학,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 그렇게 많이들 질문을 해요. 선생님,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학을 가면 아이 거기서 대학은 잘 갈 수 있습니까? 잘 갑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학도 하나의 미래의 자기의 직업을 갖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대학교 가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의대나 치대나 이런 어떤 특정 학과는 그 과를 감으로써 자기의 미래 진로가 확정되지만, 정외과, 신방과, 영문과, 경제학과 이런 데 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직업이 특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학과 나온다고 해서 역사학자 됩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 살아가는 테크닉, 살아가는 기술, 사실 교육이라는 게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육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한국 교육 분명히 그게 아니죠.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제조업 시대에는 대학만 가면 그럼 자동으로 취직도 거의 되고 또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서로 끌어줘. 이제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능력이 있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인격체로서 내가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나의 그것이 직업이 되고 그것으로 나의 생계도 유지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대학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대학은 다 갑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은 가면은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게 내가 적성이 없는 과를 택한 것 같다. 얼마든지 또 이렇게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복수 전공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는 한국은 좀 너무해. 모든 거를 그냥 대치동 이런 데 가면은 성적 같은 거, 토플 같은 것도 그냥 제 얘기 아니죠. 테크닉을 이렇게 하고 점수 최대한 올리기, 그 다음에 스펙 만들기, 가짜로 뻥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적성을 찾고 그리고 중간에 이 적성이 내가 안 맞는다 그러면 적성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 한 3학년 때 학교를 또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더 좋은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워낙 많습니다. 사다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에 충실한 무엇이 본질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사실 서양 교육이 맞잖아요.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이렇게 해서 거의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인류 문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교육이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같이 가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귀국을 만약에 한다고 치자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가고 여기서 1학년을 마치고 또는 2학년 때 와서 여기서 2학년을 마치고 또 3학년 때 하고 3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OSS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있는 동안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학교 다니는데 문제가 없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죠.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캐나다나 미국 학교에 잘 적응만 하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도 거기서 보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딱 1년만 하고 돌아와서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중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실 1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계속 다니고 싶다. 좀 힘들어지죠. 중학교 때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2학년 하면 돌아가서 3학년이 되죠. 어떤 분들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1년을 그냥 꿇고 1학년을 마치고 여기서 2학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한국에 가고 2학년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사항이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학년을 마치고 여기 오면 여기서 2학년 하니까 한국 가면 3학년을 다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 후에 귀국을 해서 한국 학교를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일단은 영어 하나는 대학 갈 때까지 크게 부담, 거의 부담 없죠. 여기서 2년 하고 가면 부담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에 충실해서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넓은 세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했기 때문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점수 따라서 나중에 대학 가고 여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OSS에 와서 한 1년 생활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애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많은 생각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혼자 곰곰이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다 보면 꿈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꿈이 생기면 1년 후에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도 공부하는 게 달라진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은 여기에 1년 동안 와 있다가 돌아가서 그냥 한국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1, 2, 3학년들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는 아이들 또는 여기서 한 1, 2년 한 다음에 뭐 한 1년 한 다음에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는 아이들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그 방향성은 여러분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만 하고 설령 돌아가서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경우라도 분명히 그거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투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사춘기를 이렇게 캐나다 OSS에서 보내고 나면은요 부모와 이렇게 부딪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사춘기 때 다 없어집니다. 그거 다 없어집니다.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그러나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정말 부모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아이가 있다면 꼭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OSS를 보내주십시오.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대학을 가거나 미국에서 대학을 가는 경우 이 경우는요 이제 한참 후의 얘기지만 뭐 고등학교 때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지만 캐나다에서 이제 대학을 가면은 이 캐나다에서 정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미국에서 대학을 가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죠. 한국을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은 미국 대학교 출신들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역시 해외 유학파 그러면 미국 유학파들이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또 동문회들도 보면 요즘 뭐 미국 대학 워낙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 대학 출신들 동문회들도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중학교 때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다음에 대학을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캐나다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홍콩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대만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 독일로도 갈 수도 있고 길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건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래 뭐 우리가 집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1년이라도 한번 OSS에 가서 넓은 세상도 보고 영어도 조금 잘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도 갖고 이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은요. 이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너 유학 한번 가볼래? 그러면 대부분이 안 간다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안 가. 그럼 가슴이 덜컹하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남들은 그렇게 보내준다가 보내달라고 그러는 아이들도 있죠, 당연히. 네.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는데 우리는
경제력은 되는데 애가 안 갈라 그러네. 부모가 속 타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라고 강요를 하면 더 안 갑니다. 이때 애들은 그렇습니다. 저는요, 부모가 우리 아이 설득해 주세요. 그래갖고 만나러 가면 아이가 도망가 버린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면담하면 꼭 캐나다 가야 될 것 같아서. 저 그러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과 달리 아이들은 유학 한번 가볼래 그러면 안 간다라고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이들 생각엔 그렇죠. 야, 거기 가면 영어로 다 학교도 다닐 텐데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거기 가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내 자신을 상상해 보니까 이게 그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뭐 공부만 조금 내가 뭐 그렇지 한국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고 학교 다니는 거 재밌고 놀고 그런데 즐거운데 내가 왜 거기 굳이 가야 돼? 이런 아이들 봤습니다. 친구 관계가 제일 왕성할 때잖아요. 그 나이 또래가. 그래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한참 반항심 있고 그런 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설령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나 안 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다 해서 너무 충격받으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부모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으면 아이들은 마음이 변합니다. 이럴 때는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면담을 하고 제가 뭐 아이들 꼬드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돼갖고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부분은 아이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달이라도 한번 갔다 와보자. 그럼 그때 가서 네가 결정을 해라. 그럼 아이들이 대체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2달이라도 와서 막상 생활을 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캐나다, 미국 학교 다니면서 나 학교 가기 싫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그냥 한국 갈래 이런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하고 항상 칭찬하거든요. 영어 조금 못해도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은 중학생 정도는 영어 금방 늡니다. 한 3-4개월만 지나면은 충분히 따라가고도 남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학교 숙제 같은 거는 우리 선생님이 숙제 도우미가 다 있어서 또 내신 성적도 잘 나오고 거기서 이제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다 잘 다닙니다. 의외로 정말 다 잘 다닙니다. 중간에 나 한국 갈래 그런 애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잘 설득해서 한 달이라도 일단 캐나다에 와서 생활을 해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생활을 해보면 그럼 아이들은 100%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서양 교육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 그랬잖아요. 칭찬한다. 그리고 항상 너는 너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도 하나의 영역이죠. 공부 잘하는 애는 그냥 공부하면 되고 운동 잘하는 애는 운동 잘하면 되는 거고 악기 잘하면 악기 잘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좀 특출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공부 이외에는 다른 거를 잘 용납을 안 하죠. 모두가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걸로 정답은 이거. 그래서 이거 외워. 이런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교육은 그런 공부가 아니거든요. 각자 적성을 살리고 늘 칭찬하고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쓸만한 존재구나. 나도 훌륭하구나. 이런 걸 아이들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서양 교육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1년만 있다가 돌아가든지 만약에 1년 있다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한국 돌아가서도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줍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도 저 수학 공부 열심히 시키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국제학교 다닐 아이들 아니면 뭐 보딩스쿨을 간다거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계속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각자의 스케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OSS에서는 실시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발을 디디는 거.
한번 일단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시면은 나머지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와 또 부모와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그 과정을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니어 학생들 한번 또 만나봅니다. 야, 학생들. 그 중에 다른 하나는 해머리다. 맞아, 잘했어. 왜냐면 여기다 뒤아들려고 하면은 딱 하나 남은 거 뒤아들려고 해야 되잖아. 선생님, 학교 이렇게 수업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다 따라가게 해줍니까? 네, 호목 서포트도 있고 그래서. 그걸 홈워크 서포트라고 그럽니까? 학교 숙제 서포트 시간. 지금 한 6개월 됐잖아. 예. 온지. 학교 쫓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괜찮아, 할만해? Their lesson is better than in Korea. Here is easy than Korea. Easier than. 와, 할만하다라는 얘기가 태은이한테서 원활 성실해서 하죠. 나온다는 게 참 정말 선생님 되게 흐뭇하다. 처음에 왔을 때 영어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건 분명히 맞는데 그래도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늠름하게 잘하는구나. 아, 정말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주는 친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예.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것보단 그래서 여기 학교 다니는 게 다닐만해? 정말?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 대견하고 좋다. 재밌어 캐나다 학교? Yes. 근데 영어 잘 못해도 캐나다 학교 처음에 오면 다닐 수 있니? Yes. 진짜야? 왜 영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Just we can understand each other. 시간이 지나면 다 되지. 그게 참 묘합니다. 그게 참 묘해요. 예. 자, 미나니 같은 경우는 미나니 막 처음에 올 때 Yup. 캐나다 막 정말 오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면은 엄마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야? Like, so, I don't know, like, I was kind of concerned. 그치. 처음에 걱정도 많았잖아. Yeah.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생각했던 그런 걱정이 여기 오니까 다 별거 아닌데, 그지? Nothing. I love it. 그러니까. I love it, actually. 그러니까. 예. 그 여기는 왕따 같은 게 한국보다 훨씬 적어. Of course. 그지? 애들이 처음에 여기 저 캐나다 간다고 생각하면 쫄아서 걱정해서 난 영어도 못하는데 거기 가고 왕따 당할까 봐 그럼 걱정하는 애들 많다. Actually. 너도 처음에 걱정했잖아. Yeah, I think so. Yeah. 근데 와 보니까 진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No problem. Nothing to worry. 학교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I don't know, just being many friends. 그리고 뭐 학교 수업 쫓아가는 것도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It's really fine. 정말. Yeah. 와, 신기하다. 여러분 저 진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오기 전에 다 걱정을 해. Yeah. 그지? 오기 전에는 다 걱정한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너도 처음에 오기 전에는 걱정 많았잖아. Yeah. 지금 와서 막상 해보니까 이제 1년 좀 더 됐나? Yeah. 다닐만 해? Yeah, I think it's good. Better than Korea. Yeah, like way better than Korea. way better than Korea. 그건 그래. 그건 그래. 여기는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또 뭐든지 칭찬해 주잖아. 그지?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Like the every like teacher are trying to like make me participate. 선생님이 막 이렇게 치열업 해주고 네, cheer up.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 정말 건영이 최고다. 걱정하고 한국에서 나 안 간다라고 걱정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중학교 애들. Just come. 그냥 와도 네, 되겠지. 네. 진짜 그런 것 같아. 자, 민지 만나봅니다. 민지는 몇 학년 때 왔죠, 여기? Grade 8.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왔나? 와, 그 처음에 고생 좀 했겠다 그래도. 그지? 몇 개월 지나니까 다 이해가 되고. Like 3 months.
프리만 3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여기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지. Yes. 재밌어? Yes.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 한국보다? Like it's easy to make the grade 성적 받기가 쉬워. because we don't take a test. Like you can make our grade with homework, like assignments. So. 그러니까 성적이 꼭 시험만 가지고 성적 주는 게 아니니까, 그지? 숙제 잘해가고 또 프로젝트 잘해가고 그럼 또 얼마든지 성적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영어 조금 못해도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 Yes, because they explain until we understand. 아 그래?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도 해주고 그지? 참 대견합네. 이게 참 보면 야 정말 대견합니다. 한국보다 좋아? Yep. 아니, 채윤이는 너무너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엄마 졸라가지고 여기 온 케이스잖아. 저런 보람이 있어? 뭐가 그렇게 좋아? People are like generally really nicer than in Korea. Like they smile when they see each other. Like when they met their eyes, like they just like walk and smile and they ask like how are you and how are you doing. It's like they're all caring and they don't like degrade other people.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캐나다 가면 막 인종차별이 있고, It's exactly the opposite. 인종차별이 있고 막 애들 무시하고 영어 못한다고 깔보고 그럴 것 같은데 No. 전혀 안 그렇다. Not at all. 전혀 안 그래. They understand people. 신기하다. 한국에 있을 때는 뭐가 제일 힘들었니? 왜 채연이는 엄마 나 캐나다 가서 공부하게 해줘라고 졸랐어? I think it's because of people and Korea's educational structure, because it doesn't fit me. 너무 강압적이고 Yes. 똑같은 거 하라는 것만 하고. And we have to memorize everything. And for example, math, we have to like memorize and have to write all the things, like not understand. 그래. 이해하면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외우라 그러고 또 뭐 그냥 말만 잘 들으라 그러고 그지? All of those things, like it didn't fit me. 여기 오니까 진짜 너무 좋아. 큰일 났다. 너무 좋아서. OSS가 좋은 건 뭐야? OSS has nice food. 어? Nice food. 음식도 좋고. And the supervisors, they're really mentally supporting.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많이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Yes. It will feel like really alone when you first come here, but just like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supervisors who cares for you, and all the OSS family, they all care for you and they all love you. So don't feel alone.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Yes.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정말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같이 관심. 선생님 기억난다. 채윤이 얼마나 그지? 제니 선생님이 언니처럼 신경 써주고. 이제는 후배 들어오면 잘해줘야 되네. 오케이. 소민이 만나봅니다. 소민이는 소민이는 캐나다 이제 적응 다 한 것 같아. 한국 돌아가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는 자신 없어. 여기가 훨씬 좋아. 뭐가 그렇게 좋을까? First, I like here school system. 여기 학교 제도 자체가 어떤 점에서? It's like way easier to get good grade in here. 그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그 이해를 못할 거야. 성적 그 내신 받기가 쉽다. 그러니까 쉽다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신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성적을 내는데 여기서는 뭐 숙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내신 관리가 되니까 성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잖아. 그지? 나는 나다 뭐 이런 거. OSS가 좋은 건 뭐가 좋아? Like as same as Riley, they has at first they has like nice food and nice teachers. 먹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 좋고 신경 잘 써주고 계시고. 그래, 이제 제대로다. 네. 자, 석영이 한번 만나볼까?
서경이는 여기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왔었지 처음에? Grade 4. Grade 4. 4학년 때. 그때 와가지고 1년 있었나? Yeah, 1 year. 1년 있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갖고 지금 다시 왔는데 한국 학교보다 이 캐나다 학교 또는 뭐 서양 학교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I think there's less competency like between students because in Canada like teachers don't compare students. They don't rank the students in numbers.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다. Yes, I think that's different from Korea. 그래, because they 우리는 always- 일렬로 줄 세워서 Yeah, right. 등수 매기고. So it's like less like suppression. 아, Yeah. So less stressful for students. 그러니까 자꾸 비교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Right.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Yes. 공부하는 건 어때? 학교 다니는 거. I think it's fun. 재밌어? Yeah, 충분히? Yes. 어, Like for example in like life science class there are many like experience like dissecting something and I think we can learn a lot from like doing things instead of 맞아. like studying books or 그러니까 뭐 책만 갖고 공부하는 게 Yeah, 아니고 right. 그지요? 실제로 그 학교에 가면 또 시설들이 그런 게 되게 많잖아. 막 그냥 기계 같은 것도 직접 만져보고 가사 시간에는 직접 막 Right. 재봉틀도 갖고 하고 음식도 만들고 막 이런 거. Yes. 그런 게 재밌지. 여기 끝나고 이제 대학을 영국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잖아. Yes. 영국에 의대 준비하고 있나 지금? Yes. 언니가 영국 의대를 지금 갔잖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야. 영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왔다 가니까 확실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like I forgot it while I was in Korea but like when I came back here and I like slightly get the like memory back. 그러니까 그게 그 언어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해. 오랫동안 자전거 안 타도 한 하루만 타면 금방 타거든. 그러니까 언어도 한 번 익혔던 거를 안 까먹어. Yes. 아주 더 표현이 아주 예술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왔다 간 것이 그냥 와서 바로 적응하는데, 그러니까 영어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더라. Yes. 공부하는 방식도 여기 방식이 훨씬 토론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 Yeah. 좋고.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의대를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우회해서 의대를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번 또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네. 아유 참 이렇게 그 3명의 선생님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공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옆에서 지도를 해줘. 그러니까 학교 성적 관리도 잘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 캐나다에서 대학 나오셨죠? 네. 몇 학년 때 이민 오셨어요? 저 9학년 2학기. 9학년 2학기 때. 그때 와도 늦지 않죠? 대학 가고 잘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9학년 때 와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쭉 만나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어쩌면 초로의 마지막 기회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가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아이에게 경험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100% 만족하실 겁니다. 1년만 있다 돌아가든 심지어 6개월만 있다 돌아가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있든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협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한 아이와 OSS가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